네, 시작할게요. 한 달 좀 넘게 만에 분필을 잡으니까 좀 새롭네요. 네, 2024학년도 첫 강의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오늘 OT하고 강의 조금 하고 뭐 상담하실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네, 첫날에 풀강의를 해버렸더니 많이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강의적인 부분에서 성공 요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법 계획,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강의 넘어갈게요. 말은 항상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공공연히 그리고 항상 자주 수업 준비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인원을 합격시키는 게 강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자꾸 말을 해보세요. 써보고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있죠. 시험할 때는 그게 엄청 빨리 영향을 미쳐요. 아, 나는 뭐 학부 때 뭐 안 해서 안 될 거야.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어렵지? 뭐 하지?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로 그걸 계속 풀고요. 악순환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나는 꼭 합격할 수 있다.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진짜로. 네, 긍정적인 거니까 꼭 아시죠? 하루에 한 번씩 300번 하겠죠.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합격시킬 거다. 그리고 저는 학벌하고 뭐 IQ 이딴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최고 득점 받으신 분들이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근데 건방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학벌이 좋으니까 되겠지. 그러다가 톡 떨어지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주면은 강사가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쳐버려요. 강의에. 어떤 사람들은 잘 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네,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역대 직강생 3개월 이상 수강생 합격 비율 하는 건데 올해는 그 커트라인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커뮤니티 말이 70~80%가 아마추어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올해 커뮤니티에서 이러는 거 있어요. 뭐 커트라인이 80이 나올 거다 이딴 소리가 많이 돌았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가 느끼는 거랑 실제 시험적인 거에서 집단 분포를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자가 채점하면은 뻥튀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무조건 신봉하지 마세요. 아시죠? 네, 자꾸 올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점수를 나쁘지 않게 받았어. 예?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점수 보니까 너무 막 다 80이 넘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실제 나와봐야 된다. 커트라인은.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서울은 인원이 좀 늘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봤는데 커트라인 낮아서 올해는 많이 합격을 했어요. 네, 분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 12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네, 여기 80점에서 84점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상위권 그룹, 그 다음에 최고 30점 이상, 30점 이상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의만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상위권으로 해서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가르쳐보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르쳐봤어요. 뭐 호주 애들도 가르쳐보고, 홍콩, 뭐 멕시코시티, 그 다음에 어디 이런 데 다양한 사람들 가르쳐봤거든요. 유학생들은 널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 여러분들 가르치고, 네,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에서도 가르쳐봤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쳐봤고 하는데, 그거 왜냐면 이게 취지가 맞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런 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강의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여기 이 그룹 중에 일부는 작년에 여기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30점 높아버리면 슉 이렇게 되죠. 네, 그런 분도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다 점수 잘 받게 해가지고 올해는 80을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 올해 80 했으면 제가 4개 한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죠. 네, 4개 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공약. 네, 공약 안 해야지. 올해 한 80 한번 넘겨보고 싶은데 네, 목표예요. 네, 꼭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꼭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왜 합격률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강의를 합격을 하냐 성공을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지라는 고민을 안 해요. 맹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에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아셨나요? 열심히. 그러니까 맞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에? 공부는 학습이든 시험이든 맞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나요? 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운동을 그냥 수영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테니스 선수를 하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취지에 맞게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사람들이 잘 보지?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시험인지 단기적인 시험인지 뭐 입시 시험인지 이런 고민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공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전공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학문적인 거를 먼저 습득을 했죠. 뭐 학부 때, 대학원 때. 네, 그리고 독서를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거는 문맥을 파악을 해야 돼요. 맞죠? 네, 똑같은 말이라도 이거 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맥 파악을 해야 되니까 독서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학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간간히 독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심리적인 요소 같은 경우. 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요. 한번 멘탈이 나가버리면은 그냥 손 놔버려요. 네, 엄청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상기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광고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도 다 심리적으로 세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어떤 시험을 파악했을 때 집단 특이성, 그 다음에 취지와 방향이 확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거를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 그러니까 제가 합격률이 그 다음에 점수 상승률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이론적인 부분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매번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것도 물론 노력 엄청 빡시게 하죠.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빡시게 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예측적인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잘 맞아요. 올해도 슬립 나온다 그랬는데 슬립 무조건 나왔죠. 네. 그리고 전자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예측 부분 같은 것도 이런 쪽으로 시험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임용 스타일 시험. 네. 자,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처음 왔을 때. 기입형하고 소술형이 있는데 이거를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안지 작성하는데 30분 넘게 걸리시는 분도 봤어요. 미친 짓이거든요. 올해 최고 득점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답수고 풀이 과정 함께 구하시오 있죠. 그게 핵심만 쓰면 돼요. 그런데 다 대부분 점수 90점 가까이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써요. 장황하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모든 계산을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왜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임용이 생긴 지가 꽤 됐는데 기입형의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 지금은 한 1000명 중에 하면 볼까 말까 하는데 기입형의 풀이를 쓰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평상시 연습을 할 때는 간결해야 돼. 아니 좀 장황해도 돼요. 평상시 쓸 때는 내 생각 다 써주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답안지에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핵심만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사실상 임용은 기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기입형이니까 올해 단위 안 쓰면 아마 다 깠을 거야. 단위, 부호 정확히 써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만 훈련을 시켜도 남들보다 10분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막 길게 쓸 시간에 그냥 연습 이게 핵심만 딱딱 쓰고 넘어가니까 한 문제에 1분씩만 전략을 해도 얼마나 플러스가 돼. 그렇죠? 네,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도 서술형에 장황하게 막 너무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할 뿐이죠. 네, 그리고 CR을 바꿔요. 뭐냐면요, 그냥 닥치고 문제만 풀더라고.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알아야지. 예? 라면도 어떻게 끓는지 알아야지 라면을 잘 끓일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맞는지, 예? 카테고리적인 거.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좀 알려드려요. 초반에. 시간이 많이 남어. 딴짓하지 말라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죠? 복습 많이 하고 나중에 문제 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보는 시각이 나중에 엄청 성장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퀄리티는 보장해 드리죠.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빡시게 만들어야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실전에서 반복학습이 안 되면 실전에서 실수랑 시간이, 실수는 늘고 시간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반복학습이 안 되면. 하나 명심하세요. 반복학습. 가수가 라이브로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몇 번 연습하는지 아세요? 최소 한 500번 정도 연습을 한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라이브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데 몇 번 하고 가시냐 보세요. 별로 안 해. 전체적으로. 문항수를 줄여줘도 별로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실수로 변명을 대요. 그거는 노력이 떨어진 거거든. 이게 반복학습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좀 참기를 못 하더라고. 반복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반복학습이. 가둬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 예? 야, 반복 너희도 한 10번씩 20번씩 안 하면 못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예, 자유를 좀 맡겨드리고 하는데 반복학습이 엄청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친수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반사 효과를 받은 게 처음에 집단적으로 공부 방향이 다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락도 많아졌어요. 올해 아마 직강생 중에 과락 한 명도 없어요. 최소가 60 몇 점인가 될 거야. 60? 한 중반? 초중반 될 건데. 이거 안 알려주신 분 한두 분 계셔요. 네, 최저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충은 알고 간다라는 거죠. 많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 아마 많이 사람들이 좀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커트라인이 낮아요. 직강생 평균 점수가 39명이 3개월 이상 수강생 중에 평균 점수가 77점인가 해요. 78점.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분포 보여드렸죠. 여기 이 정도, 이게 평균 점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낮죠. 직강생만 했을 때는 커트라인이 좀 높아야 되는데, 네, 커트라인 낮은 이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좀 깔아주지 않았나. 그렇죠? 네. 잘못 공부하면은 시험에서, 실전에서 진짜 취약하게 돼 있어요. 잘못 공부하면.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하니까 제발 시키는 거 하셔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과결은 교육학 그거 빼고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것만 해도 그거 소화하는데도 아마 힘드실 거야. 반복 만약에.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이골이 날 때가 시작이야. 멈추는 게 아니야. 공부는 야, 씨, 나 이거 절대 안 틀릴 것 같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셨나요? 네. 신기하게 실전에서 딱 가면 머리가 새하얘져. 네? 깔끔하게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봤던, 한 3개월 전에 10번 연습했던 그것도 막상 지금 딱 보려면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꼭 명심하세요. 이게, 내 손을 딱 놓는 순간에는 급격히 까먹습니다. 예, 거기에 건방지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가 그때부터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야. 봤는데 틀렸어.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그게 실수가 두세 번 반복되면은 1, 20점 까먹는 거 1도 아니란 말이야. 예, 실수 싸움이 커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해서 틀리는 게 분포적으로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이거. 예, 많이 연습하시라고. 아시죠?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강의가 이론 강의죠.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모의고사랑 이게 늘어요. 여기가 이론 강의고요. 이론 개념 집중이죠. 개념.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 문풀이 집중이죠. 모의고사까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시간이 남으니까 딴짓을 해요. 좀 또 봄도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놀러 갔다가 새로운 사람들 사귀어갖고 또 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마라톤처럼 등산처럼 목적지가 있는 어차피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 마라톤 때 처음에 야 42km밖에 안 되네. 42km 가면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 1, 2km는 걷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맞죠? 처음에 야 나 100m 11초인데 처음에 100m처럼 뛰어 그런 사람 있어? 미친놈이죠. 왜? 지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너 열기에 넘쳐가지고 빡시게 하면은 오래 못 가요. 한두 달 만에 야 이 길 내 길이 아닌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여유롭게 하면 그 모든 게 나중에 몰아서 해야 돼. 여러분이 학교 때 숙제하듯이 전날에 하잖아. 그쵸? 네, 몰아서 하면 안 돼. 마감일 전이니까 숙제는 무조건 전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해야 될 거를 1월에 해야 될 걸 1월에 하고 그 다음 점점 쌓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내가 성장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요. 알겠죠? 예,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차분하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과욕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50%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컨디션 좋아서 100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50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봤을 때 한 2, 30문제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걸 안 어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시험 대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 시험이란 말이야. 당장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끈기와 반복인데 이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것들 두 가지죠. 예, 장기 싸움. 왜냐면 자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욕구 참기와 고통 참기는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교일등만 이런 스타일 있잖아. 그렇죠? 항상 공부만 해. 예? 안 놀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요. 끈기와 반복. 반복하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새로운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하기 싫은 거를.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내가 뭐가 취약한지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요거는 진짜 오늘 많이 좀 그냥 자버리고 싶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모든 거, 술 먹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이걸 다 참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약한지 이런 게 보면은 최대한 그거를 걸러야 돼요. 아시죠? 예, 그 방해 요소에 멀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가요. 노량진에 깜짝 놀랐어. 항상
야, 진짜 잘 안 나가는데 갈 때마다 술자리 자리가 없어. 누가 먹는 거야 도대체? 나이는 여러분 또래던데. 예?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자기 자가진단 하시고요. 그리고 고통 참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 반복학습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네. 그리고 계획표를 안 짜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마라톤 보셨죠? 마라톤?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시 제자리로 와버릴 수도 있고. 네, 다시. 네, 왜냐면 그 헬스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아세요? 왜 헬스가 3개월 그거 하는 줄 아세요? 3개월 정도 해야지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관성이 있어갖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관두냐면 1, 2주 만에 관둬요. 왜? 아파 죽겠는데 반응은 없고. 자, 최소 여기 3개월이 버텨줘야 되거든. 100일? 100일 정도는 버텨줘야 돼. 예? 우리 저기 그것도 있잖아. 여기 당군시나 있잖아. 예? 곰, 호랑이 100일 동안 해서 사람 되잖아. 그렇죠? 예. 최대한 꾸준히. 그런데 3개월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헬스를 해볼까요? 일주일 나가고, 아, 진짜 힘들다. 안 나가지? 2주 쉬고. 2주 쉬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다시 나갈까? 3일 나가고, 일주일 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맨날 똑같아요. 제로섬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한번 했으면은 아파서 막 뭐 수술 받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제자리로 온단 말이야. 이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다 합산이 아니라, 예? 합산이 아니라 제자리로 와버려요. 쉴 때. 그러니까 쉬면은 그 휴식 있죠. 그거를 최소한을 하셔야 돼. 뭐 여름 휴가 같은 거 갔다 오시고. 그런데 하다가 쉬고 이거는 그냥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지. 맞죠? 마라톤도 맞잖아요. 뛰다가 걷다가 이러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세요. 계획표는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50%. 그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진짜 해나가고 있구나. 이번 달 잘했구나. 다음 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나 모르겠다. 강사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난 죽도 밥도 안 돼버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꼭.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되지 않는 실력은요. 네? 제로섬이 돼요. 금방 제자리로 와버립니다. 진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계획표 해가지고 반복 있죠? 반복학습. 네, 반복학습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쉴 때 쉬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뭐 4시간 5시간 잠 떨어진다 뭐 개소리 아셨죠? 푹 자세요. 잠은 무조건 푹 자야 돼. 머리가 돌아가요. 잠잘 때 머리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장기 기억으로. 아셨나요? 네, 막 3시간만 자는 사람 뭐 4시간만 자야 된다.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막 한 6시간 잠은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잠은 무조건 푹 자라. 그 대신 막 14시간씩 자면 안 되죠. 아시죠? 겨울잠 자면 안 되니까. 잠은 자기 생체 리듬이 있어. 저는 공부할 때 한 1시 넘어가면은 생체 리듬이 깨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공부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막 10시에 주무셔가지고 한 4시에 일어나신 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2시에 자가지고 한 8시, 9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다양하죠. 자기 생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네. 잠은 푹 자세요. 아셨죠? 네. 잠은. 그 다음에 운동은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장기 학습에서 운동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네? 운동. 알겠죠? 손목 운동 말고 게임 말고 아셨죠? 네? 게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루 날리죠. 네. 그런 거 좀 끊으세요. 나중에 저기 합격해서 하세요. 알겠죠? 물론 그때는 뭐 알아서 하시고 합격해가지고. 네,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막 하지 마시고요. 맨몸 운동도 가능해요.
요즘에 비싼 헬스장, 물론 헬스장 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헬스장 가셔도 되는데, 그냥 충분하게 뭐 뛰어도 되거든요. 네. 조깅해도 되고, 자전거 타셔도 되고, 네. 앉았다 일어나 해도 되고, 남자들 푸시업 하셔도 되고, 맨몸, 운동. 네. 규칙적인 운동하면은 진짜 좋아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네. 한 3개월 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좀 마트에 가거든요. 이게, 나 뭐 하고 있지? 합격하려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좀 막 압박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날씨도 좋아지면 더 싱숭생숭해지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 좋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 두뇌 활성화도 좋아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예, 잘 쉬고, 그다음 운동하시면 예, 좋다. 예, 장기 공부 학습에 정말 좋다. 알겠죠? 예, 잘못하면 아까 제로 썸 된다 그랬죠? 제자리를 놓아버립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스트레스를 받자가 아니라 운동도 하려면 주기적인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하듯이 어떤 거를 사진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난 사진 기억력이 있다. 딱 뭐 A4를 한번 보면은 뇌로 찍는다, 스캔한다. 이런 분은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해가지고 써먹으려면은 가수가 자기 노래 라이브로 부르듯이 여기 와가지고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부르듯이 반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그 반복이 책상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 모의고사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볼 때 그 집중도 있죠? 집중도? 실제 시험에서는 초집중을 할 거 아니야. 그걸 100이라고 치면요. 집중도를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요. 50에서 한 80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을 때 있죠. 아니면 그냥 TV 볼 때 그 집중도가 한 20밖에 안 돼요. 드라마 볼 때 재밌구나 할 때 있죠. 나중에 하나 명장면밖에 기억 안 나잖아. 연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이겠고. 네. 그러니까 이 집중도 이걸로 치면은 이 정도를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아니면은 그거랑 똑같아. 내가 아령 조그만한 거 들고 근육 이렇게 키우려는 거 똑같아요. 그 조그만한 거 해봤자 없잖아.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명심하시고. 그래서 안 그러면은 왜냐면 인간은 신기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극이 없으면 불필요하면 빼버려요. 네. 불필요한 거를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자극이 좀 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알아두시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에 한 50%. 네. 너무 무리하면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알겠죠? 막 하루에 100번 반복하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예. 지속적, 한 달에 한 번은 모르겠어. 근데 노량진이 붐빌 정도로 마시면 안 되잖아. 아셨죠? 예. 지속적 음주 가무, 예. 그리고 뭐 성인이니까 뭐 애인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이게 사람이 자꾸 바뀌면 문제가 있잖아. 그쵸? 예. 조심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프로게임 하지 마세요. 게임 끊으세요. 아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보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 2번 되고 3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게임 잠깐만 놓으세요. 겨울잠 자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 좀 친해져가지고 카페에 스터디로 갔어. 스터디로 가는데 3시간인데 2시간을 떠들어. 예? 그리고 30분을 커피 먹어. 정답 공부는 30분밖에 안 해.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힘들다. 요즘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있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예, 조심하시라고. 아시죠? 이런.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계획표를 짜라 그랬잖아. 내가 이번 달은 좀 못했나? 복습이 뭐 했나? 이거를 좀 보시고, 예. 체크를 하시고 부족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뭔가 좀 찝찝하면 상담도 하시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단기적 보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좀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
네, 뭐 잘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성과를 장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시적인 걸 시험을 보는 거니까 하려면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예,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 예,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알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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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지 마세요. 호랑이처럼. 네. 꾸준히 끈기 잡아가지고. 강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과학적 심리적으로 예, 기획해가지고 했거든요. 뭐냐면 하위권 공부 뭐 F나 MA 모르셔도 돼요. 네. 아 자꾸 누가 강의 안 듣고 자꾸 퍼뜨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내 강의가 어렵다고 소문이 났단 말이야 났어. 막상 들어오면은 듣는 학생들이 의아했어요. 왜 그러지? 아닌데? 왜냐면 작년에 과락 맞으신 분들이 과락 맞는 사람도 40점씩 올라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렵게 가르치려면 졸라 어렵게 가르치세요. 아셨죠? 프리미어를 풀어버리고, 라플라스 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위권도 충분히 따라와요. 알겠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짰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물리를 공부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걸로 알려드려요. 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알려드리니까 예, 제 경험적인 게 많이 녹아있어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시중에 없는 공식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체크해드려요. 미니 테스트 보고 월간 테스트 보고 그렇죠? 6월에 이제 한번 모의고사 보고 예, 일단 그때 1등 하시면은 작년에는 상품권 한 10만원권 드렸는데 올해는 뭐 드릴까? 태블릿 드릴까? 네? 농담이에요. 태블릿 준다고 하면은 너무 많이 오면 채점 빡신데.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킵니다. 네? 왜?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아셨죠? 네, 다 합격. 꼭 그러니까 그리고 잠 푹 자라고. 네? 네, 잠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최대한 그냥 재밌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지 기본 강의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이해. 아, 이 파트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구나. 이해. 그리고 그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반복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보셨죠? 네, 이거는 네, 문제는 한 1000문제 선에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안 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문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중하위권이 무조건 죽어요. 확실할 수 있어요. 네. 궁금하면 해보세요. 알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중하위권이라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럼 실력이 정체되게 돼 있어요. 쭉 정체돼요. 왜냐하면 반복학습이 안 되면은 임용 스타일 시험에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실수를 해버려요. 실수. 아셨죠? 네. 네. 꼭 명심하세요. 이거 명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드릴 테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복습만 졸라 하세요. 아셨죠? 예. 최소 10번 정도 복습을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문제를 일부러 1000문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획을 해서 드리는 거야. 아셨나요? 네. 그리고 여건이 좀 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솔루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더 푸셔도 되고. 왜 안 넘어가지? 네,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용 특징은 뭐 다 아시죠? 이 골고루 잘하셔야 돼요. 교육학, 과개론, 전공 골고루 잘하셔야 돼요. 네, 올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특정 연도를 말하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전공을 거의 다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맞으신 분이 있어요. 50, 한 4, 5? 4, 5? 3, 4? 3, 4, 5? 작살 났어요. 작살. 교육학 12점, 과계열원 반타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효과가 사라져버려요. 전공 48은 꽤 많아요. 올해로 기준을 치면 전공 52 이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48하고 50이나 4점 차이잖아. 여기서 만점 받고 여기서 거의 20점 받아버리면 그 4점을 충분히 복구하고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교육학 과결원 전공을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전공은 사실상 50 넘기가 졸라 힘들어요. 그런데 교육학 과결원은 40점 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등수랑 실제 시험 등수랑 차이가 꽤 나요. 예? 왜냐면 여기서 잘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서 좀만 잘해버리면은 점수가 확 올라와 버리니까. 예? 골고루 잘하세요. 아, 전공 강사가 이런 걸 말하면 말 다 했잖아. 얼마나 중요하니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꼭 골고루 잘해야 된다. 아, 특정에 올인하시면 안 되고 특정에 버리면 안 돼요. 네. 과락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네. 그리고 평가원 출제 교수가 출제해요. 아, 올해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올해 좀 뉘앙스를 좀 이상하게 내가지고. 네. 아무튼 잘 하시겠죠? 네. 자, 골고루 내고요. 네, 모든 전공 파트에 골고루 냅니다. 모의평가 없죠? 모의평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전 경험을 좀 필요하니까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꼭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고시는 무조건 시간을 부족하게 돼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위 한 1, 20% 정도만 시간을 좀 남게 되고요. 원래 부족하게 돼요. 줄 세워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킬러 문항도 내고. 근데 올해도 킬러 문항 딱히 없었죠? 올해? 안 봤죠? 한번 봐봤나요? 올해 거? 안 봤어요? 왜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아셨죠? 작년 거. 작년에 11월에 그거 시험.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연습을 좀 이제 하시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수학적 그거 언급 안 했구나. 기초 강의 찍어놨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데 그 기초 강의 물리에 필요한 수학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요. 자기가 그 하는 거. 왜냐면 이론할 때 이게 해드렸는데 좀 그거는 이제 갑자기 공부하다가 수학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좀 맥이 끊기니까 그냥 찍어놨어요. 그거. 그래서 그 파트별로 다 나눠놨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수학 같은 경우 뭐 벡터 스칼라라든지 그다음에 행렬이라든지 뭐 연산자 그다음에 삼각함수 그다음에 순열조합 이런 거 그게 다 쓰이거든요. 할 때. 네. 해놨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사실상 임용은 단답형에 가까워요. D평. 네, 단답형. 단내는 거. 정확하게. 벡터면 벡터. 네? 단위면 단위. 그걸 정확하게 써주는 거에 점수가 거의 포커싱이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풀이과정 관계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공부할 때는 길게 쓰세요. 자기 논리 흐름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연습할 때는 길게 쓰시는데 실제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첨삭 많이 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모범답은 비공개예요. 나는 좀 이게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책임 회피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모범답은 비공개하는 거. 예. 좀 그렇죠. 그리고 가끔 오류도 있어요. 19년도 A 3번 잘못된 거 아세요? 근데 그거 왜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리고 아무튼 모범답은 비공개하니까 뭐 답이 맞길 바라야죠. 출제자가 낸 답이 그게 맞길 바라야죠. 네. 크게 오류는 없을 거예요. 채점하면은 대부분 자기가 채점하는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채점자 3인 동시 채점하고요. 교육학은 소수점이 있고요. 전공 이거 있죠? 과외로 포함 전공 같은 경우는 맞춰요. 그래서 점수가 1점 단위. 얘들은 0점 단위. 0.33도 나오죠. 20점 나오고 19점도 나오고.
여기는 평균 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0.33, 0.67 이런 게 나와요. 예, 여기는 안 나오고 알았죠? 네, 그리고 연간계획표 1, 2월에 일반 물리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 묶여 있어요. 심화원 역학 전자기. 그 다음에 5, 6월 통계 양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열통계 내용하고 역학 내용이 일부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통계 내용이 양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짰어요. 예? 뭐 역학 전자기 양자하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학문별로. 그 다음에 과학 현대물리. 예.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내용적인 거 골고루 다 쓰이니까. 그 과학도 여기가 일부분이 여기 좀 계산 부분, 계산적인 부분이 여기서 쓰이는 거 들어가니까 뒤로 빼놨어요. 기하과학은 여기 넣어놨고요. 여기는 파동과학만. 아시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월에는 기출동역. 기출동역 들어가고 이때 특강으로 과교론 저기 실험 특강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수업 외적으로 특강으로 넣어놨고 9월, 10월부터는 늘어요.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수요일, 금요일 똑같아요. 9월, 10월까지. 네,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6월에 한번 보고, 6월 말에 한번 보고요. 모의고사, 실전 모의, 통합 모의. 예, 이거 봐요. 이때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는 일요일 가능성이 크고요. 통합 모의고사는 금요일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통합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에 뭐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통합 같은 경우는 다 보고요. 전체 다 봐요. 네, 실전 모의고사는 전공만 보고 물리만 56점 만점. 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인직강 전환이 가능해요. 1, 2월 듣다가 3, 4월 인강으로 갔다가 3월만 안 돼요. 3, 4월 이게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5, 6월 다시 실강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7월 다시 인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못 봤는데 네, 그게 가능하게 내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론 강의일 때는 내용 설명 문제풀이를 하는데 내용 설명에 그러니까 내용 설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념적인 거 묻죠. 개념, 문제 해석력 이거에 포커싱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 푸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개념적인 부분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공부를 하세요. 알죠? 어차피 실력은 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계속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 대신 반복 복습만 하셔야 돼요. 아주 소량의 문제도 쌓이면 무섭단 말이야. 맞죠? 예. 엄청나게 나중에 복습을 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왜 열몇 문제 이거밖에 안 되네. 근데 나중에 이게 쌓이고 하면 엄청 커지니까 그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반복만 하세요. 알겠죠? 제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제발 알겠죠? 시키는 거 마세요. 실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때는 뭐 내용은 살짝 언급을 하는데 실전 때는 이제 이게 바탕으로 문제풀로 훈련을 하는 거야. 문제, 오프닝, 꺼내고, 답 내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때 개고생을 해요. 알겠죠? 네, 이게 안 되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주 1회 미리 테스트 보고 월 1회 월간 테스트 봐요. 네, 직강, 인강 다 첨삭해드리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카페 공지 돼 있어요.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해드릴 테니까 직강분들은 금요일날 수업 끝나고 6시에 시험 봐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알아두시고 모의고사는 6월 예비보고는 그냥 중간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중간에. 네. 그래서 예비 때 6월까지 하는 거니까 파동과하고 현대물리만 이제 강의 안 듣고 하는 건데 뭐 세 문제? 네. 뭐 그거 버리셔도 되고. 아시죠? 1등 하실 생각 있으시면 미리 좀 공부하셔도 되고 기출 좀 보고 네. 그리고 네 6월 자 실전 6회 통합사회 실전은 전공만 한다고 그랬죠. 통합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봐요. 과개론부터
아니, 교육학부터 전체 다 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강의는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출제 흐름표인데 이거는 그 기출 문제집에 있어요. 실어져 있어.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은 업데이트, 올해 거까지 업데이트 되는 거는 1월 말에 나온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때 14년부터 10년까지 뭐 작년에 이렇게 쭉쭉 나왔던 거. 작년에는 뭐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네,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카페에 가입하시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서 질문도 하시고 네 카페 그냥 그 다음 카페 정승현 전공물리 치면 나올 거예요. 성적 사이트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성적 사이트 들어가기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어플 만들었으니까. 어플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볼 때만 쓰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네, 성적 확인해가지고. 네, 정승현 전공물리 치면은 어플 나오니까 그거 한번 다운 받아 놓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질문하시면요, 질문은 제가 달거든요. 최대한 실시간으로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미쳐버리겠어요. 명절에 공부를 빡시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명절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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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울려요. 그리고 부탁인데 새벽 3시도 너무하잖아. 그렇죠? 나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알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이 딱 달리면 알람이 울린단 말이야. 12시 전까지만 해주세요. 아셨죠? 네, 새벽 3시. 새벽 3시는 좀 심하잖아. 깨버릴 수 있으니까. 욕은 안 해요. 최대한 달아드려요. 네. 최대한 실시간으로 달아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직강 내도 직강 현장 질문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길어질 것 같으면은 좀 잘라서 나중에 답변 드리고 예, 그냥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드리는 거니까 뭐 질문은 개의치 마시고요. 많이 한다고 욕 안 해요. 예, 질문 많이 하면 오히려 좋은 거야. 알겠죠? 네. F는 MA는 뭡니까? 막 이런 거는 질문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적당한 선에서 잘라드리고. 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분포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차, 자기 석차 나오고, 그 다음에 취약점. 모의고사 석차가 전체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과결혼하고 교육학이 이게 분포가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사 등수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1등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는 뭘로만 바라, 나 모의고사 맨날 1등 하네? 그러면은 기분 좋고 나중에 다른 것도 보완하시고요. 나 모의고사 등수가 개판이네? 막 맨날 최하위권들이 80점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 등수로 그거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막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등수에. 나 왜 해서 막 30 몇 등이지?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전혀 상관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적은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 누르면요. 여기 누르면은 그 이름하고 고유번호, 비밀번호를 치는 게 나와. 비밀번호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볼 때 적어주면 돼. 4자리. 네. 막 8자리 적어도 돼요. 아시죠? 4자리. 그러면은 치면은 이름하고 식별번호가 그 비밀번호 말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만 보게끔 하려고. 네. 알겠죠? 그리고 점수 나오고요. 예, 평균 나오고 전체 평균 나오고 석차 나와요. 예,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석차더라고. 근데 석차 의미 없다고. 아셨죠? 예, 마상 입지 말라고.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기분만 좋게 가세요. 아셨죠? 막 석차 너무 나도 막 예를 들어서 42명 중에 40등이면은 나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들쑥날쑥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분포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 이거는 30% 평균이 뭐냐면 상위 30% 1등부터 100명이라고 하면 1등부터 30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상위 30% 평균. 그리고 그러니까 30% 평균 정도에 있으면 한 10몇 % 정도 될 텐데 뭐 만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점수가 상위 30% 평균하고 평균 있죠. 전체 평균의 사이에 있으면 그 과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소리고. 예. 그리고 상위 30% 평균, 그러니까 평균보다 떨어지면 그 과목은 좀 분발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과목별로 이거 석차장 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성적 변동 그래프는 안 보면 빵점이에요. 안 보면 빵점이고 보면 이렇게 추세선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뭐 폭망할 때도 있어요. 자기랑 안 맞는 시험도 있고 컨디션 나쁜 시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아셨죠? 네. 상반기 교재는 네 이제 프린트 안 나눠드려요. 일부 필요하면 프린트 나눠드릴게. 알죠? 순차적으로 출간하고요. 지금 출판사가 많이 밀려가지고 출간됐고요. 얘는 3월 전에 출간해요. 3월 전에 3월에 시작하니까 얘는 5월 전에 출간할 거고 얘는 이제 7월 전에 출간할 거예요. 아직 출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후반기에는 문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나눠드릴게요. 그거는 예, 문제는 출간을 할 수 없어요. 유출이 많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컨트롤 CV를 그러니까 다 걸러버려요. 출간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출간 안 할 거예요. 원래 모의고사 모음집도 막 출간할까 했는데 고민해보니까 좀 별로.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참고 교재는 제공한 것만 하세요. 아셨죠? 다른 거 진짜 나는 인생을 좀 빡시게 살아보고 한번 망해보고 싶다 하죠? 그럼 시중에 거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 친구를 무조건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막 주세요. 사주세요. 알겠죠? 수능 특강도 사주고 다른 거 사주라고. 할리데이 막 문제 모음집 있잖아. 그거 막 줘. 엄청 좋아할 거야 그럼. 알겠죠? 그 사람 떨어질 확률이 졸라 커요 그럼. 그거 해결하려고 박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 빡세게 살고 싶고 떨어지고 싶으면은 문제 많이 푸세요. 알았나요? 반복을 안 해야 돼 그 대신. 아시죠? 근데 반복 못해요. 만 문제면 어떻게 반복 몇 번 할 것 같아? 계산해 보세요. 만 문제 되면 10배가 제가 드리는 문제의 10배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제공하는 걸로만 충분하고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 출제 뉘앙스 파악 용이하니까 뭐 강의 진도에 맞춰 갖고 해보시고요. 뭐 기존에 있으시면 안 사도 되고. 네. 업데이트 살짝 됐고 근데 그냥 그 오타 일부 정정 문항 일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작년에 시험 보고 있죠. 작년 2023학년도 시험 보는 그 문제 그냥 추가로 실어놨고. 그러니까 저는 뭐 책 막 사라고 막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 전공 막 시중에 있죠 책. 절대 사지 마세요. 비싸단 말이야. 막 5만 원씩 하잖아. 시중 책에 할리데이도 뭐 서웨이 파울스 막 이런 거 다 비싸단 말이야. 불법 다운로드라고 받으라고 하면 못해요. 알죠? 네,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은 가끔 뭐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아시죠? 안 봐도 된단 말이야. 안 봐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명심하세요. 연구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네. 근데 왜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냐고. 왜 막 찾고 어디 문제가 좋냐 뭐 찾아보자 이걸 왜 하고 있냐고. 그거 강사가 해야지. 명심하세요. 알겠죠? 시키는 것만 따라오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네, 그거만 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이거는 좀 끊어갈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